전산회계 1급 2019년 제6차 87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KMC 회계는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제조의 수선비 330만원 중 45만원은 제조부문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부문 비품의 수선비이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 이와 관련된 부분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이 문제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수선비 330만원에서 45만원을 차감한 285만원으로 수정 입력을 하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변경됩니다. 이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전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제품 제조원가로 수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도 320만원에서 45만원을 가산한 365만원으로 수정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응용문제로 설명합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수선비 330만원에서 45만원은 영업부문 비품의 수선비이기 때문에 차감합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285만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285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2억 9,195만 9천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원가로 입력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제품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 있는데 변경합니다. 앞에 2억 9,195만 9천원 291 959 플러스 엔터 이렇게 바꿔줍니다. 중요하죠. 이거 바꿔주는 거.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선비가 32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45만원을 가산합니다. 그러면 365만원입니다. 3650 플러스 엔터 하고 창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창을 닫습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2번. 다음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의 신용카드 탭에 추가 등록하시오. 이것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하여 조교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시오. 코드번호 506 재수당이고 대체조교 6번과 7번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1. 7월 2일 주식회사 마진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1,500만원 중 50%는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니까 차변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500만원 감소하고 50%는 약속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2번 10월 1일 회사는 10월 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다.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단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현금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 차변엔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엔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배당을 결의했을 때 차변엔 2월 이익잉여금이 되고 현금 배당일 때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주식 배당일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자본 조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기 때문에 현금 배당만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11월 12일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협회에 일반 회비 25만 원과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대한적십자에 대한 기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대변엔 현금은 75만 원이 되고 차변엔 판매자협회에 대한 일반 회비는 공과금,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 25만 원, 그리고 기부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11월 28일 8월 1일에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 컴퍼니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외상 매출금 2만 불, 8월 1일 환율은 1,100원, 8월 28일 환율은 1,070원입니다. 먼저 보통예금에 입금됐습니다. 차변엔 보통예금이 되고 대변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보통예금은 2만 불 곱하기 1,070원 해서 2,140만 원이 되고 외상 매출금은 2만 불 곱하기 1,100원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외환 차손이 6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5번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47만 5천 원과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한다. 대변은 가지급금 50만 원이고 거래처는 김 부장입니다. 그리고 차변엔 여비교통비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번 12월 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1,325만 원이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은 조회할 것. 자기 주식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차변엔 보통예금 1,200만 원이고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1,325만 원입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1,3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25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25만 원이지만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잔액을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은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상계를 하는데 계정별 원장 또는 합계 잔액상표를 조회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25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주식 처분이익 25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12월 8일 1208 또 1208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 처분이 여기다가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엔터. 같은 번호 343번 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이 25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계 자익사표를 클릭합니다. 12월 8일 1208 하게 되면 맨 밑에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25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저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17일 주식회사 천마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입니다. 대금은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는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여기서 말한 동사는 주식회사 천마입니다. 그래서 천마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50%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보니까 공급가액은 900만원이고 세액은 90만원입니다. 현금은 545만원, 외상은 445만원입니다. 이 545만원에는 선수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900만원, 부가세 9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천마가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열을 표시하고 선수금이 있고 현금이 있고 외상 매출금이 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수금을 없앱니다. 부채 선수금을 차감을 시키고, 그리고 이 545만원에서 100만원 뺀 445만원 현금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445만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8월 20일 주식회사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 단가 2,000원짜리 1000개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입니다. 대금 중 150만원 약소금을 발행했다. 지급어음입니다.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품목은 부품이고 수량, 단가, 금액 나와 있고 현금 70만원, 어음 150만원입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수량, 단가, 금액, 그래서 공급가액은 200만원입니다. 부가세 2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테크가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입니다. 어음을 발행했고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면서 대변엔 지급어음 150만원, 그리고 현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지유에게 제품을 33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으로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입니다. 공급가액은 여기 33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30만원이 되고 부가세 3만원, 거래처는 최지우고 전자세금계산서 여,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33만원, 대변은 제품 매출 30만원과 부가세 예수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3천만원을 주식회사 봄날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세 매입입니다. 매입대금 중 1,300만원은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어음을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거래처는 주식회사 운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래 유형은 영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3천만원,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봄날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엔 원재료가 되고 대변엔 어음을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거래처는 봄날이 아니고 주식회사 운천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은 거래처 운천으로 변경시켜주고 지급 어음은 주식회사 봄날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책을 샀습니다. 책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보면 여기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 유형이 현면 매입입니다. 현금 면세 매입, 현면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30만원이 되고 부가세는 0이고 거래처는 교보문고가 되면서 분계 유형은 현금입니다. 원재료를 도서 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변경시켜주면 대변에 현금이 나옵니다. 10월 20일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경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5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외상 매출금 회수 분계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계할 것. 550만원에 2%면 11만원입니다. 550만원 곱하기 0.02 하게 되면 11만원. 이 11만원은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되고 공급가액에는 여기 공급대가 11만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게 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10만원 하게 되면 부가세는 마이너스 만원이 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경원이 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아니고 외상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혼합이 아니고 외상입니다. 외상.
하게 되면 분계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만원, 대변엔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만원, 부가세 수금 마이너스 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10일 제조부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한 후 4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다본다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8월 10일에 가서 건물을 수선비 500번대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 원재료의 수입 계약은 어메존과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선적을 했을 때 배의 물품을 선적했을 때 거래가 성사된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매입을 한 겁니다.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원재료가 현재 운송 중이면 원래는 미착품입니다. 미착품. 아직 도착되지 않은 물품. 그런데 원재료로 해도 맞게 했습니다. 대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운송 중인 원재료, 원래는 미착품인데 원재료도 맞게 해준 겁니다. 이것은 12월 30일에 분계를 추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5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이런 경우는 장기 차입금을 감소를 시키고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변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번 2019년 9월 1일에 1년분 2019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판매관리비인 임차료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임차료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산 시에 미경과분에 대해서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하고 대변엔 임차료를 차감을 시킵니다. 미경과분은 여기 1,800만원 곱하기 12분의 미경과 2020년 8월 31일이면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8개월입니다. 미경과분 12분의 8에서 1,200만원 이것이 바로 차기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미경과분 차기분 임차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며 임차료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선급비용 1,200만원, 대변엔 임차료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번 기말 결산연재 현금 과부족 개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금 과부족 차변인지 대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현금 과부족 잔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했더니 대변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 37만원, 대변엔 자비익 37만 원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그러면 여기에 자산 쭉 보면 여기 현금 과부족이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대변 잔액, 대변에 37만원이 있기 때문에 분기하면 차변의 현금 37만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3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37만원이 되고 대변엔 자비익 37만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에서 3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 3월을 조회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현금 출납장에서 1월에서 3월 기간을 조회하여 출금 누계액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3번. 2019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8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는가? 이것은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서 재무상태표를 선택한 후에 6월을 입력하고 나서 2019년 당좌 자산과 2018년 당좌 자산을 비교해서 차액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86회로 조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가치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 0101 0331 여기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문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없네요. 2기 예정으로 보겠습니다. 0701 0930 보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금액이 있고 세액이 있습니다. 이 문제라면 요 3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은 요 회계관리 현금 출납장을 클릭합니다. 1월에서 3월 0101 0331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 지급은 출금을 말합니다. 쭉 내리면 여기 월계가 있고 누계가 있습니다. 월계는 3월이고 누계는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이 합계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8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가했느냐?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2019년 6월 1일까지다가 06 하면 여기 당좌 자산 나와 있습니다. 요 6월까지 요 당좌 자산 요 금액에서 전기를 차감한 잔액이 바로 증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요 6월 요 금액에서 요 전기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